네, 오늘은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과 안 엮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좀 자세하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 소모를 덜하면서 나의 영역과 바운더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남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죠. 크게는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다음에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최대한 안 엮이면서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나만의 선을 강하게 만들고 지키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요. 첫 번째, 내가 남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공간, 감정의 한계선을 만든다. 그리고 지킨다 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모가 있겠죠. 감정의 소모, 시간과 공간의 소모, 기타 눈에 보이는 것들 외의 감정의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의 쓰임의 한계선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남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여기까지다. 내가 할애할 수 있는 감정과 공감대는 여기까지다의 선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감정은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감정도 소모가 많이 되다 보면 과부하가 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오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방지하면서 나의 선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의 감정의 한계선을 잘 알고 지키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하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운더리라고 하죠. 이러한 바운더리는 건강한 겁니다. 더 건강한 나를 위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예외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오래된 친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니까,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그 전에 밥을 사줬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여러 가지 예외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일관되어야 하고 일정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나만의 선,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감정의 소모와 트라우마, 신체적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달렸겠죠? 당신을 좋아하건 고마워하건 미안해하건 그 사람이 정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을 지키면서 그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계선을 넘으려고 하면 보호하시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싫어하면 말고 좋아해도 너무 붙지 말고 라는 마인드여야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요. 좀 몇 번 보고 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좀 싫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쪽에서 지키고 싶은 바운더리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한다면 그 당신만의 선을 되려 지켜주고 싶어 할 겁니다. 넘는 대신에 말이죠. 관계 속에서는 늘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를 건강한 회복을 통해 승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가족이 되었건 지인, 친구, 직장이 되었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은 상처가 때때로 나를 다음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게 할 때가 많을 텐데요. 어떤 회복의 문제겠죠. 일단 나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이 스트레스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어두운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 세상에는 공감하기 힘든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이 왜 그랬나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면 막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죠. 여기서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배운 것은 세상엔 어두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다. 또 이런 사람들과 엮이는 것은 내가 스스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강한 회복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거죠. 이 승화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바뀌고 좀 더 날카로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의 한계선을 잘 알고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우는 것이고요. 나를 좀 더 지키고 강하게 하는 거죠. 네 번째, 나를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몸을 잘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느껴지는 행복, 안정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운동이 되었건 커피 마시기, 책 읽기, 공부하기, 음악 듣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은 해야 되는 일과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외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일, 순수하게
나 혼자서 즐거움을 위해 하는 일이 함께 실천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에 대한 존엄이 생기고요. 나의 세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무시하지 말고 좀 꼭 조금이라도 챙겨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즐거움이 건전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어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매일 걷고 달리는 거예요. 때로는 걷고 때로는 달리겠죠. 어떤 목표가 되었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을 습관화하는 거죠. 그 목표가 운동이어도 좋고 공부여도 좋고 건강식을 요리하는 법이라도 좋고 인테리어가 되었건 자기 자신만의 목표여야 합니다. 나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나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돌보고 목표를 위해 나아가면서 나의 이성적인 부분도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5번째, 외로운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죠. 외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것은 절대로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외로움을 잘 안 타고 혼자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하나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시간에 집중하시고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삶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푼다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위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